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이 인간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 치러질 것이라고 예측해왔습니다. 드론, 로봇, 무인 차량으로 이루어진 전체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인간 조종사들은 전장에서 수마일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장면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 돌격대가 전투에 돌진하며 그 앞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것입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적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적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이며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용 로봇이라는 개념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개념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15년 프랑스는 세계 최초의 폭발물 탑재 로봇 드론 시제품을 만들어 제2프랑스군의 20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1930년대 N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 전차인 텔레탱크 개발에 착수했고 이 전차는 자체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무인 지상 차량 UGV 또는 장갑 로봇들은 소련과 핀란드 간의 겨울 전쟁과 1941년 독일 소련 전쟁 초기 단계에서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도 블랙 프린스라는 암호명이 붙은 자체 무선 조종 보병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다른 군대들도 탑승한 조종사나 승무원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장갑 군용 차량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탐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복잡해서 각국이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오늘날의 기술 발전으로 군대가 대규모로 장갑 로봇을 제작하고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우크라이나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지상 로봇 복합체라고 불리는 UGV가 소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기 모델들 중 상당수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 곧 이 로봇들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얼마나 가치 있을 수 있는지 깨닫고 자체 팀들에게 국산 모델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의 모든 UGV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타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모든 장갑 로봇의 99%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로봇이 몇백 대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에는 15,000대 생산을 목표로 세웠고 2026년에는 그 수치가 2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량이 아닌 다양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의 종류가 몇 개 되지 않았고 각각은 고유한 기술 사양과 강점, 약점, 그리고 이상적인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약 40개의 서로 다른 우크라이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200개 이상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다양한 임무, 조건, 작업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이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델들은 요새화된 지역을 방어하는데 다른 모델들보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모델들은 탐지, 정찰, 감시와 같은 임무에 더 적합합니다. 이 로봇 군대가 커지고 다양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UGV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인력을 다른 목표나 앞으로 있을 더 큰 전투를 위해 보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로봇의 등장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진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군사 개발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쟁 한가운데에 갇혀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음 군사 혁신을 위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기초 작업을 하고 그 후 수년간 시제품을 만들고 설계를 다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는 방위산업체와 계약업체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모델과 설계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새로운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모든 무기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확실히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몇몇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보통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없앰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국 군대에 더 좋고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군대에서는 방위산업체와 최전방 부대 사이에 명확한 분리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는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현장에 있는 군인들의 바람이나 기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무기나 차량, 장비를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군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인과 제작자 간 격차를 줄이고 군인들이 생각과 피드백, 아이디어를 방위산업체에 직접 전달하게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은 필요한 사항을 기업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그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몫입니다. 실제 군인들의 피드백을 설계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은 단순히 전시회나 기술 시연에서 보기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무기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로봇공학 계약업체 텐코프의 공동 소유주이자 CEO인 막심 바실첸코, 제 막심 바실첸코는 우크라이나가 전시 연구개발 모드로 최전선에서 직접 피드백을 받고 관료주의 없이 효과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몇 달 걸릴 결정도 며칠 만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 자원봉사자, 민간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최종 사용자이자 군인들도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은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 등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제조업체들이 항상 군인 부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기존 설계에서 어떤 개선이나 수정을 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가 빠르게 발전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사실 로봇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종류의 군용 차량에 비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 승무원과 보급품을 실어야 해서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하는 대형 전차나 병력 수송 차량과 달리 장갑 로봇은 훨씬 더 컴팩트한 설계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봇은 승무원실이나 조종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설계와 제작도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군사용 로봇들 중 상당수는 쇼핑카트나 골프카트와 비슷한 크기이며 간단한 상업용 부품들로 쉽게 조립할 수 있고 그 위에 7.62mm 또는 50구경 기관총 같은 군사용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의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어떤 로봇은 $5,000 정도밖에 안 하고 다른 것들도 수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조차도 탱크나 고급 장갑 보병 차량에 필요한 수십만, 수백만 달러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이러한 저렴한 지능형 개발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로봇 전력을 빠르게 모으고 확장하며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큰 군사 예산과 우크라이나나 지구상의 어떤 다른 국가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본격적인 로봇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프라우러라는 원격 조종 차량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80년대 후반에는 원격 조종식 이동 대전차 플랫폼도 시험 중이었는데 이 장비는 탑승한 인간 조종자 없이도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결국에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미국이 특수무기 관측 정찰 탐지 시스템, 즉 스워츠라는 무장 로봇을 개발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2007년에 이라크에 배치되었지만 실제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미군은 스워츠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다양한 소형 로봇과 원격 조종 무기 스테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해 왔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여 실제로 적과 전투할 수 있는 진정한 무인 지상 차량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최신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 육군의 로봇 전투 차량 프로그램도 높은 비용 때문에 폐기되었고 미군은 여전히 실제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로봇들이 이미 전투에 투입되고 있으며 그 역할도 상당히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로봇 군대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직 매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대조차도 이를 다루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즉석에서 적응해야 했고 직접 배우면서 새로운 금속 동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우리는 무장 UGB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진지 공격을 선도하는 최초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UGB는 주로 자폭 공격이나 지뢰 매설에만 사용되었지만 이 영상은 UGB가 추가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인간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진격하며 적의 주의를 끌고 다른 부대가 뒤따를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로봇은 리우트 2.0 UGB였습니다. 이 로봇은 300kg, 즉 660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차량으로 PKT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800m, 즉 2625피트 거리에서도 매우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강철 장갑판으로 보호되는 리우트는 다른 우크라이나 장갑 로봇들과 마찬가지로 소화기 사격을 견딜 만큼 충분히 튼튼합니다. 영상의 한 장면에서는 리우트가 폭발하지 않은 대전차 지뢰 위를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인들이 로켓 추진 유탄, 즉 RPG를 무인 지상 차량에 발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여러 차례 피격과 아찔한 상황을 겪고도 여전히 작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러시아 병사들이 참회서 도망치며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로봇을 피해 목숨을 걸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 이후로도 우크라이나의 로봇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크렘린의 전쟁 기기에 맞서 싸우는 여러 사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는 우크라이나 제3여단이 오직 드론과 로봇으로만 구성된 공격 부대를 이용해 러시아 병사들을 생포하는 역사상 최초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상세한 성명에 따르면 이 여단은 카미카제 드론과 로봇 지상 차량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있는 러시아 벙커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로봇이 손상된 러시아 요새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안에 숨어있던 남은 러시아 병사들은 죽음 아니면 항복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걸고 손을 들고 밖으로 나왔고 그 즉시 드론의 안내를 받아 전투 지역에서 빠져나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것은 장갑 로봇이 병사들의 인명피해 없이 스스로 임무를 완수하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의 로봇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UGB가 러시아의 MTLB 병력 수송 차량에 사격을 가하는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전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단순히 로봇을 시험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로봇이 어떤 성능을 보일지 확인할 기회를 잡은 UGB 조종팀은 곧바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로봇 군대의 방어 능력을 보여주는 추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군단의 텔레그램 상세 성명에 따르면 드로이드 TW127이라는 무인 지상 로봇 한 대가 무려 45일 동안 혼자서 방어 진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이 무인 지상 차량은 치열하게 다투는 최전선 지역에 배치되어 조종사들이 교전선 뒤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동안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제3돌격여단의 그랜드 로보틱 콤플렉스는 45일 연속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기관총 사격으로 적의 우리 구역 침투 시도를 모두 저지했습니다. NC-13 타격 유닛의 조종사들은 안전한 은폐처에서 데브드로이드 TW12.7 로봇을 조종했습니다. 임무 수행 중 적은 우리 진지에 침투하거나 점령하는 데 실패했으며 전투원들은 인명피해 없이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문제의 로봇은 우크라이나 방위 기업인 데브드로이드에서 제작했으며 이 회사는 현재 우크라이나 군사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최대 15마일의 작전 범위와 첨단 무선 제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자동 항법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드로이드 TW127은 이 회사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이자 로봇 군단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더 최근인 2026년 1월에는 또 다른 드로이드인
12.7 UGB가 탑재된 MI 브라우닝 기관총을 이용해 러시아 보병과 교전하며 그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봇이 적군과 직접 전투를 벌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듯 그 전투는 대등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소화기 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봇은 단순히 목표를 추적하고 조준한 뒤 러시아 병사들에게 사격을 퍼부어 그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같은 달 말 우크라이나의 로봇과 대부 드로이드는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를 거두었습니다. 정찰 타격 지상 로봇이 전투 작전 중 러시아 병사 3명을 생포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리만 방향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제3독립 돌격여단의 지휘 아래 KT-762 PKT 기관총이 장착된 대부 드로이드 TW-762가 3명의 러시아 병사들에게 효과적으로 백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었으며 영상에는 병사들이 연기가 나는 잔해 더미 속 은신처에서 나와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고 무장을 해제한 뒤 땅에 엎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 드로이드는 사건 전개 과정을 자세히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정찰 임팩트 NRC 드로이드 TW-7.62는 에누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러시아 군인 3명을 생포했습니다. 우리 전투원들에게는 위험이 없었습니다. 임무는 원격으로 완수되었습니다. 포로 교환 자원이 보충되었습니다. 현대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업은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며 국민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TW 드로이드 7.62는 정찰 타격 NRC로 기관총 KT-7.62 PKT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내장된 탄도 계상이 덕분에 이 복합체는 적 목표물을 타격할 때 높은 정밀도와 사격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드로이드 TW-7.62는 인공지능 요소가 탑재되어 있어 목표물을 자율적으로 탐지, 포착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수만 대의 드론 부대를 추가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전선에서 장갑 로봇이 방어를 하고 공격을 수행하며 병력을 포획하고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전선에서 뚜렷한 진전이나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렘린의 전쟁 기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전할 것입니다. 심한 공격을 받아도 피를 흘리지도 무너지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상대와 맞서게 되면서 말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로봇들은 이제부터 더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최신 모델들은 이미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로 무장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 드로이드는 30mm 기관포가 장착된 새로운 지상 전투 로봇 시스템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대 3마일, 즉 5km 거리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모델은 이전 모델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로봇은 무거운 대포의 반동을 견딜 수 있는 더 크고 무거운 셰시를 갖추게 되며 공격 작전 중 직접 화력 지원을 제공하거나 위협이 높은 환경에서 보병 부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다른 로봇 기업들 또한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하며 점점 더 발전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전장에서 다양한 공격 및 방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생명을 구하고 적을 제거하며 전쟁에서 더 크고 폭넓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봇들이 더 강력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로봇들은 전 세계 다른 군대들이 배우고 모방하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다양한 군대들이 이 로봇들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로봇 브랜드들은 엄청난 성공과 투자, 그리고 활발한 관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같은 지역의 전선에 더 많은 로봇들이 투입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대는 더욱 강해지고 성공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통달한 현대전의 요소는 로봇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드론 전쟁의 기술을 어떻게 완성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물류와 사기 저하 같은 다른 문제들이 우크라이나가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있는지 더 폭넓게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주요 분쟁에 대한 속보와 심층 리포트를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